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는 울분을 삼키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곤 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왜 어떤 이들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그들은 과연 우리가 약하고 만만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가진 어떤 불안감이나 결핍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것일까요? 이런 물음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변화시킴으로써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조차도 공손하게 대하게 만드는 5가지 언어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법 같은 말들은 단지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존중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언어의 기술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심지어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합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재정비하여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그는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라고 말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현명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태도에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존중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기려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며 더 나아가 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며 동시에 타인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법 같은 말은 바로 잠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의를 갖추는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짐작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오해를 키우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러한 방어막을 허물고 대화를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전환하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잠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한 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이전에 제시했던 데이터 중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이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중요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내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은 질문을 통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요청을 넘어 사고를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날카로우면서도 정중한 질문은 상대방이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마법 같은 말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해도 될까요?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발언을 당신의 언어로 정리하여 되물음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또한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당신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자신의 문제만 장황하게 토로할 때 당신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지금 당신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당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또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제가 느낀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차분하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태도와 말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고 대화를 보다 명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는 모든 배움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존중은 결국 당신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법 같은 말은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움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약하게 보거나 무능하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역량을 인지시키고 당신을 다시 평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디어가 번번이 묵살되는 회의에서 당신은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제안했던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단순히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 이유가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한 오해를 풀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움을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선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선의를 보이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선의와 존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기여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법 같은 말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대화를 더욱 심층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제안하는 권위 있고 지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건 아닙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종종 감정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더 나아가 당신의 의견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디어를 성급하게 폄하하거나 당신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지 않는 발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침착하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가진 장점과 예상되는 단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이 당신의 주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당신을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닌 논쟁의 가치가 있는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고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게 합니다. 이는 당신의 지적 능력과 끈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그만큼 깊고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당신을 단순한 의견 제시자가 아닌 사려 깊고 논리적인 토론 상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법 같은 말은 당신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무례하거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그 발언의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무시하는 발언은 종종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질문은 그러한 모호함을 제거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불쾌하거나 빈정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당신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당신을 무시하려 했다면 이 질문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들고 그들은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오해였다면 이 질문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 질문은 당신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과 존재를 존중해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당신이 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또한 타인의 의도를 알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5가지 마법 같은 말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내면의 힘과 깊은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말들을 익히고 꾸준히 연습하여 당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 또한 새롭게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무시나 부정적인 평가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